목소리가 좀 크네요. 좀 약간 좀 떨리는데 한번 강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개발자 이동훈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맵이라는 서비스를 접속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들어보신 사람 있으실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대부분이 사용을 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맵은 확진자에 대한 동선에 대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 위에 표시해주는 시각화하는 서비스로 1월 30일부터 처음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 4,500만 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중 4명 중 1명이 사용을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실시간 검색어, 여러분께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달성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KTV, 뭐 유퀴즈, EBS, 청와대 업무보고회까지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코로나 맵을 최초로 기획하고 개발한 개발자이고요. 현재 다양한 강연, 그리고 강의, 그리고 스타트업 CTO로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혹시 굉장히 좀 대단하고 아니면은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프로그래밍 전공자로 혹시 보이시나요? 그렇다면은 제 PR이 좀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을 구한 영웅, 그리고 멋진 도전을 하는 청년과 같은 수식어였는데요. 사실 저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자로서 방향을 생각하지도 못했었고 단순한 평범한 대학생이었었고요. 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를 재학 중인 학부생 중 한 명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도전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유지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지향하는 그런 편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저와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도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야망을 가지고 도전하라 라는 의미죠. 하지만은 도전에는 분명히 그에 따른 리스크, 즉 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사회에서는 청년들에게 남들과 다른 길을 가려면서 모험을 권하지만 그에 따른 실패는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보다는 안전한 삶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같이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절대 도전이란 것을 시도조차 못 해보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비전공자이지만은 여기 나와서 개발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도전을 지속을 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살면서 내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기 혹은 이제 뭐 인생을 바꿀 만한 큰 목표까지 정말 다양한 목표들을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서 고민해 본 도전이라는 것은 비교적 큰 목표를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뒤바꿀 만한 목표를 세우고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하거나 중간에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너무 처음부터 원대하거나 추상화된 목표를 세워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목적성으로 인해서 방황하다가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도전에 대한 기회비용, 즉 실패했을 때에 대한 리스크와 위험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패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다시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큰 힘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저와 같이 안전한 것을 좀 지향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함부로 도전하기는 좀 힘든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걸림돌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목표를 잘게 쪼개고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세워봅니다. 100이라는 목표가 있으면은 50으로, 그리고 다시 25로, 다시 절반으로 계속해서 줄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몰랐던 막막하던 목표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규모로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다 보면은 어느새 25, 50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100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시도 중에서 여러분들은 당연하게도 다수의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은 시도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투자해야 되는 기회비용 역시 줄어들어서 이거는 작은 실패로 그치게 되면서 실패로 인해 얻는 것보다 그 경험에서 얻는 것이 많아져서 도중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들 사이사이에 작은 성공들은 성취감과 즐거움, 그리고 다음 시도를 위한 원동력과 발판들을 제공을 합니다. 네,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자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장 제가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비전공자였었고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좀 두렵고 막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목표들을 좀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이제 작은 시도들 하나씩 해 나가기 시작했고 제 첫 작은 시도는 바로 스크래치라는 아동용 프로그래밍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크래치라는 언어를 아시나요? 바로 이런 귀여운 고양이가 나와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도와주고 같이 수행하는 그런 아동용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아는 그런 외계어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레고 쌓기 형식으로 코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죠. 2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처음으로 그 배운 아동용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했을 때 오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복잡함을 좀 해소시켜줬고 if문과 form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문법을 학습하면서 자신감과 흥미를 동시에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바라는 언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했었고 처음 배우는 언어였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빠져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마치고 이제 막상 아이디어를 실현하려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영어를 저희가 단어나 문법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영어 회화를 잘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 것들과 좀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제가 8년 동안 취미로 연주하고 있는 기타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가장 빠르고 재밌게 배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의 곡을 선정한 다음에 그것을 마스터할 때까지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곡을 선정하고 치다 보면은 몇 번이고 코드들을 계속해서 틀려가면서 악보와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해당 그 곡에 있는 코드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토대로 다음 곡을 연주했을 때는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곡을 제대로 쳐봤기 때문에 악기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을 동시에 얻어갈 수 있는 것이죠. 눈치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맞습니다. 바로 작은 시도, 그리고 작은 실패, 그리고 작은 성공입니다. 작은 시도를 통해서 작은 실패와 작은 성공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다시 작은 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실제로 한번 이제 작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바로 이제 이런 술 게임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찾았었는데요. 이런 이미지 게임을 바탕으로 구현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쉽게 기획을 할 수 있었고 규모도 작았기 때문에 실패를 했어도 크게 부담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로 구현한 양도거래 플랫폼,
그리고 이미지 분석을 통한 계좌번호 인식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타임라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 오프라인 모임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 프로그램, 인공지능을 활용한 탈모 관리 서비스 등 현재까지 총 2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20개의 프로젝트 중에 대부분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누적 조회수가 10명이 채 안 되는 경우도 많았었고, 야, 이건 진짜 100% 성공할 거야. 팀원들과 같이 이렇게 했었던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되는 게 훨씬 더 많았었죠. 하지만은 실패에 대한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그런 실패에 대한 부담감은 훨씬 더 적었었고, 오히려 웹, 앱, 모바일 앱, 아니면은 확장 프로그램, 이미지 분석,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이론적인 것들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었고, 다음 시도를 하기 위한 좋은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반을 쌓아가던 중에 코로나19가 한국에 이제 발생하게 되었었고, 국민분들이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는 그런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제가 이전에 했었던 20개의 프로젝트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었습니다.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 지도 위에 선을 표시하는 SNS 서비스, 그리고 지도 위에 점으로 공기청정기 유무를 표시하는 그런 미세모드 서비스가 좋은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러한 코드들을 빌려와서 하루 만에 코로나 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맵의 성공의 이유는 저는 바로 빠른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아이디어 그리고 간단한 구현 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맵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르게 실행을 하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었던 그런 실행력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전에 만들었었던 그런 20개의 프로젝트가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수많은 작은 시도들이 코로나 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었고, 그런 밑거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작은 시도들이 작은 실패를 만들어내고, 작은 실패들이 모여서 작은 성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작은 성공들은 또다시 작은 시도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코로나 맵의 개발 또한 제 인생의 작은 성공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는 유튜브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른 또 사업이라든지 계속해서 제가 개발하고 싶었던 거를 계속 개발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시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Connecting the dots라는 그런 명언입니다. 과거에 했던 일들이 단순하게 잊혀진 것이 아니라 다 점처럼 남아서 그것들이 이어져 현재,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네, 잠시만요. 네,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이제 서체 관련 수업을 들었던 게 이후에 이제 그런 애플의 그런 디자인적인 그 철학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걸로 유명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목표도 있을 테고 작은 시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런 성공, 실패,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모이고 다 점들처럼 쌓여서 더 나은 내가 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런 작은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목표 그리고 다양한 시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건데 이것들을 지금 당장 시도하는 게 맞을까? 혹은 어떻게 시도할 때 어떻게 첫 그 스텝을 밟아야 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그런 솔루션 혹은 그냥 귀띔 정도로 여러분께 이렇게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개발자 이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